괜찮아? 우리 명제에서 우선 쓰임이 있는 것들만 좀 보면 얘를 어떻게 표현해?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야? 자, 왼쪽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된 상태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오른쪽 거는 됐어. 참인이 판단이 된 거야. 그럼 참인이 판단이 됐을 때 얘를 P이면 뭐다라고 한다? Q다 라고 표현을 할 거야. 각종 문제에서도 P이면 Q다 이러면 이 상황을 뜻해. 그러면 얘는 P를 만족하는 조건 P를 만족하는 모든 값을 죄다 모은 집합. 그걸 우리가 P의 뭐라 해? 진리집합. P가 참이 되게 하는 P라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죄다 모은 집합. 그거를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왕P 이렇게 쓴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Q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X값을 전부 다 모은 집합. 이걸 진리집합 Q라고 해. 그럼 P면 Q가 참이다. 그 상황이라면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가 참이면 자, 요 명제가 참이면 이러한 집합 관계가 성립해. 자, 첫 번째 중요한 거고 자, 얘를 가지고서 말을 만들어보자. 자, 얘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인 거지. 집합 P가 작은 거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 작으면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른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른다. 참고로 P이면 자, P는 Q이기 위한 뭐뭐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요령이 있잖아. 요령. 제일 먼저 뭐를 찾아주고 주어 찾아주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보는데 만약에 주어랑 너랑 비교했을 때 네가 작은 거면 네가 쏙 들어가는 형태 작은 거면 작다 대신에 무슨 말을 쓰는 거냐면 충분 이 말을 쓰는 거야. 작다라는 말 대신에 충분. 그래서 P가 Q에 비해서 작은 상황이면 P는 작은 거야.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인 거야. 그러면 Q는 뭔데? 크잖아. Q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크다면 그러면 얘는 크다 같은 말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음?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같아 그럼 뭐다? 필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말 한 번 더 바꿔보면 Q는 P이기 위한 자, Q는 이 녀석이 주인공인데 이놈이 크잖아.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됐음? 필요 조건이다. 자, 또 기억해야 될 거 합답형이죠. 합답형. 합답형이 무슨 말이야? 모두 고르시오하는 거잖아. 거기에서 다음 조건 무슨 뭐 P 땡땡 쭉 나오고 그 다음에 Q 땡땡 쭉 나오고 해서 다음 중 충분 조건인 걸 모두 골라라. 그런 형태 문제 기억나지? 필요 조건인 걸 모두 골라라. 그런 형태 문제는 다 모조리 전부 다 모아.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전부 다 스크랩을 해. 나중에 힘드니까. 너희가 봐야 할 그 시험 범위 중에서 합답형으로 나왔을 때 좀 힘든 부분이 명제 파트에서 옳은 거 전부 다 고르기. 그 다음 또 어디에 있어? 극한에서 합답형. 얘네들은 꽤나 어렵단 말이야. 옳은 거 모두 고르기. 그래서 그것들은 문제를 풀 때마다 알까리한 것을 문장하면 그 문장들을 전부 다 모으는 거야. 무슨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는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된다. 여하튼 뭐이면 뭐다 이랬을 때 집합 관계로 표현하는 것도 잘 봐두고
이 형태를 말로 표현한 것도 잘 봐두고, 말로 표현한 것도 잘 봐두고, 이런 거지. 조건 제시법으로 해주면 P를 죄다 모을 거야. 그런데 P는 뭔데? 누구의 원소인데? 집합 P의 원소인데. 집합 P의 원소인데 집합 P는 집합 Q의 부분 집합일 때.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지. 맞지?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 충분, 필요, 필충 이런 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그 명제에서 3단 문법 있었지. 3단 문법이 뭐였더라? 뭐면 뭐고 뭐면 뭐니까 전체 뭐는 뭐다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P면 Q고 Q이면 R이다. 그러면 쭈르륵 이어서 T이면 뭐다? R이다. 이런 걸 3단 문법이라고 하잖아. 그럼 3단 문법 같은 경우는 뭐도 할 수 있어야 돼. 대우. 자, 대우도 참이다. 이것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대우도 참이다. 대우 명제가 뭔데? 자리 바꿔서 자리 바꿔서 부정한 거. 맞지? 자리 바꿔서 부정한 거. P면 Q다. 얘를 자리를 바꿔서 뭐 한 거? 부정한 거. 이게 얘의 대우 명제잖아.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항상 참이잖아. 그래서 얘의 대우도 참이니까 만약에 얘를 주고서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이런 걸 주면 이런 걸 좋다 할까? 그러면 애매곤란하니까 얘를 어떻게 써줘야 돼? 얘의 대우도 써줘야 되겠지. 이런 형태로 대우 명제까지 전부 다 쓰고 나서 3단 문법을 이렇게 해보는 거. 그것만 또 잊지 않으면 되고. 됐지? 자, 명제 파트는 명제 문제 하나가 그냥 통째로 따로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어. 명제 혼자 나오지 않아. 왜냐면 다른 문제에 섞어서 충분히 낼 수 있어. 집합이랑 짝꿍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명제 문제 하나만 딸랑 나오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여하튼 명제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정도 딱 짚고 넘어가면 훌륭해.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오늘 준 그 프린트에서 1페이지 봐봐. 자,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하고 이런 거 구별하는 거 나왔지. 필충하고. 거기 두 번째 줄. 2번의 두 번째 줄 봐봐. 필요 충분 조건을 뭐라고도 부른대? 동치. 자, 그 동치라는 말이 뭔데? 필충이란 말이야. 필충이 뭔데요? 둘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 거지. 그럼 얘는 우리 집합에서 뭐라 불러? P랑 Q랑 같다라고 하지. 그래서 집합에서 우리가 말했던 상등이라는 개념이 명제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동치가 되는 거야. 식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등식이 되는 거야. 알았어? 양쪽이 똑같다는 개념이 집합에서는 상등, 명제에서는 동치, 그 다음 식에서는 등식 이렇게. 명제는 이런 거다. 그래서 명제랑 함수랑 또 같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명제는 그냥 수학의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얘는 그냥 기초를 딱 잡고 있어야지. 자, 함수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 함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생략한다. 자, 함수에서 함수가 성립할 조건. 함수가 정의될 조건. 뭐다? 정의역이 있다. 자, 앞으로는 이제 x라고 하면 안 돼. x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얘기해줘야지 정확해. 정의역.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개념도 있으니까. 정의역이 있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뭐 해야 하고 다들 짝이 있어야 하고 그 짝이 반드시 몇 개? 딱 한 개. 함수 판단 기준은 딱 누구만 보는 거라고? 정의역만 보는 거라고. 그럼 그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내가 기억해야지. 누구는 중요치 않다. 공역의 상황은 중요치 않아. 자, 공역의 상황은 중요치 않아. 그런데 공역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예외가 있지.
뭐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네. 이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더라. 그 말이 나오면 공역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해. 거꾸로도 성립해야 되니까. 다시 함수가 기본적으로 정의되기 위해선 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딱 하나씩만 이렇게 짝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 함수가 역함수도 존재하는 거다. 역함수도 존재하는 함수 fx 이렇게 나오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도 다 하나씩 짝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거를 딱 알아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공역하고 치역의 개념 차이가 뭐였더라? 공역은 그냥 대기 상태. 치역은 선택받은 상태. 맞지? 치역은 선택받은 상태. X라는 놈이 누구를 골랐어? 누군가를 골랐어. 그 고름을 당한 녀석을 우린 fx라고 하는 거야. F라는 규칙을 따라서 얘가 선택을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수많은 y 중에서 수많은 y 중에서 하필이면 x가 선택한 i랑 똑같아.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선 형태의 함수인 거야. 직선, 아니면 점, 아니면 포물선 이런 형태의 함수들은 봐봐. x가 f라는 규칙을 따라서 고른 y 값이라는 거야. 수많은 y 값들 중에서 하필이면 x가 고른 애들만 모았다는 얘기지. 그 말 이해돼?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다 쳤을 때 수많은 y 값들 중에서 하필이면 x가 고른 녀석들만 모았다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요 선을 우리가 수많은 y 중에서 x가 고른 애들만 표현했음. y 콜 fx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뭐냐 말이지. 얘는 수많은 y들 중에서 x가 선택한 녀석보다 위에 있지. 맞아? 그럼 요 놈의 y 값이라는 건 x가 선택한 녀석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는 요 밑에 있는 애는 수많은 y 중에서 x가 선택한 놈보다 밑에 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부등식 영역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부등식 영역인 거야. 자, 얘 함수는 얘는 y는 x 플러스 1하고 fx는 x 플러스 1하고 원래는 엄연히 따지면 다른 의미인데 보통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쓰잖아. 그래서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fx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x가 선택한 거. 이야, 조서요. 이야. 대학 가는구나. 미소라도 핸드폰 놓고 들어와야지 자유가 있을걸? 자료 넣어놨어요? 깜짝 놀랐어. 아, 그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네. 조서연이 왔어. 지금 11시인데. 왜요? 야, 뭐지? 귀빈이 부착한 느낌이야. 국빈. 야, 조만간 자칫 10시 반에 조세현 앉아있겠다. 허허, 참. 자, 보다. 함수의 개수 세기. 함수 종류 좀 대봐. 아는 거. 뭐 1대1. 그 다음 1대1 대응. 그 다음 뭐 있어? 상수. 그 다음 뭐? 상등.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럼 1대1 대응, 1대1 함수라는 건 뭐지? 얘하고 얘가 다르면 그러면 얘가 선택한 거랑 얘가 선택한 것 역시 다르더라. 서로 다른 짝을 보더라. 이게 1대1 함수지.
자, 그 다음 1대1 대응은 얘랑 얘가 다르면 이 녀석이 고른 거하고 이 녀석이 고른 거하고 다르더라. 뭐야? 같은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 거지?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 너희 봐.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데 얘가 고른 애가 다 달라. 서로 다 다른 남학생을 골랐어. 그런데 남학생들이 지금 다 선택을 받았어. 이 상황을 1대1 대응이라 해. 그러면 얘를 지금 그림으로 살짝 표현하면 네가 얘를 골랐고 넌 얘를 골랐고 이런 거잖아. 그런데 너희도 남는 애들 없이 전부 다 꽉 찬 상태지. 그러면 얘네들도 하나씩 전부 다 골랐고 남는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도 함수가 성립하고 이런 방향으로도 정확하게 함수에 딱 들어맞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뭐가 존재하는 함수인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 거야.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야. 그럼 거꾸로 역함수가 이 함수가 fx가 있는데 그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 말은 fx가 뭐란 뜻이야?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지.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이 녀석이 말이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자, 그러면 fx라는 건 뭐다? 1대1 대응이라는 뜻이다. 됨됨? 이 정도 알아놓고 함수 개수 세보자. 어제 석가탄신일 잘했냐? 세연이 뭐라고? 석가탄신일 잘했어. 절 네, 갔다 왔어? 왔어. 어디? 여기 웨스턴도 지나가는데 저 있거든요. 음. 거기 갔다 왔어요. 요즘 절은 시내에 있더라. 네. 옛날 절은 산속에 있잖아. 일부러 시내에서 하는 건가? 그냥 건물로 지어요 그냥. 그러게, 교회처럼. 약간 뭐라 해야지? 좀 산속에 있는 절이 더 좋은 것 같아. 자주 갈 수 없어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산속에, 절은 산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치, 느낌이. 교회는 그냥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스님은 산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도복 같은 거 입고. 어렸을 때 내가 할머니 따라서 되게 많이 다녔거든, 절을.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1번이 부를 수 있는 건 몇 개? n개를. 2번은 n개. 3번이 부를 수 있는 것도 n개. 그럼 쭉쭉쭉 가면 요 n개가 몇 개야? n이. n개지. 따라서 n에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 상수 함수는 몇 개가 되겠어? 상수 함수는 한 올킬이잖아. 올킬. 상수 함수는 올킬이잖아. 다 한 명만 고르는 거. 그럼 전부 다 A1만 골랐을 수도 있고 A7만 골랐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이 누가 되느냐가 그냥 개수가 되는 거니까 몇 개야? n가지가 되겠지. 항등 함수는 몇 개겠어? 항등 함수가 뭐냐? Y는 y는 x야? 항등 함수. 자, y는 x 잃어버리면 나중에 조금 힘들어져. 문제에서 이렇게 해석형 문제가 나오면 힘드니까 봐봐. 항등 함수라는 건 아주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항등 함수는 x가 x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걸 고르는 걸 항등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녀석이 들어갔는데 무슨 과정을 거쳤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걔는 항등 함수인 거야. 이게 A를 넣었어. 임의의 수 A를 넣었는데 얘가 나오면 항등 함수인 거지. 그럼 요 앞에다가 내가 G라고 쓰면 G는 항등 함수인 거야. 맞아? 그러면 F 서클 G 이렇게 해주면 이 녀석도 뭐인 거야? 항등 함수야. 누가? F 서클 G라는 요 합성 함수가 항등 함수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만 보면 돼? 너하고 너만 보면 되는 거지. 됐어? 너하고 너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을 G라는 규칙으로 보냈어. 그 규칙대로 다시 나온 값을 F를 이용해서 보냈더니 G랑 똑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가장 유력한 관계는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인 거지. 가장 유력한 관계는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G의 역함수가 F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물론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닌데 너희는 문과고 문과에서 다루는 건 다항함수고 매우 특별한 경우를 다루지 않으니까 이런 관계가 나오면 얘네들은 역함수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역함수처럼 취급해도 괜찮아. 됐음? 자, 그렇게 하시고 구기를 다시 돌아와서 항등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다. 그럼 항등함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그 세팅을 손댈 수가 있어 없어? 못 되잖아. 그래서 얘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숫자의 종류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숫자의 종류가 정확하게 똑같아야 해. 그래야 내 걸 내가 모르지. 되니? 여긴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여긴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얘는 본질적으로 항등함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겠지. 자, 이해됨? 1대1 함수 몇 개야? 1대1. N패? 1번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 N개. 그럼 2번은 얘가 고른 걸 골라 못 골라? 못 골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 개 빼고. 3번은 빼고 2개 빼고. 그래서 쭉쭉쭉 나가면 몇 배? N 팩토리얼. 1대1 대응은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인데 1대1 대응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까지 있는 개수하고 여기까지 있는 개수가 일치해야 되겠지. 그 숫자가 다르면 1대1 대응이고 뭐가 없는 거지. 만약에 이쪽이 적어. 1대1 대응 안 되지. 이쪽이 더 많아. 그럼 남는 애들은 없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 사이즈하고 공역 사이즈가 똑같이 나와야 해. 인정?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치역의 원소가 2개일 때. 치역의 원소가 2개인 함수. 이제부터 뭐가 섞여 들어가는 거야? 함수의 경우의 수가 섞여 들어가는 거야. 함수의 경우의 수가 녹아 들어가는 거야. 치역의 원소가 2개란다. 그러면 저 n개의 공역에 있는 n개의 y값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선은 두 놈을 선택한다. NC2가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너하고 A6하고 둘이 선택이 됐다 치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왼쪽 그룹을 두 그룹으로 쪼개줘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음? 두 묶음으로 쪼개야 해. 두 묶음으로 쪼개서 각자 이렇게 다 몰려서 찍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왼쪽에 있는 n개를 2개의 조로 편성해야 해. 그럼 이게 뭔데? 이게 집합분할이잖아. 이게 집합분할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개 n-1개, 2개 n-1개, 3개 n-3개. 이런 식으로 2개의 조로 갈라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조가 얘를 가질 거냐 얘를 가질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팩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2개 치역으로 쓸만한 원소 2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2개 조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 그 2개 조가 A2를 선택할 건지 A6를 선택할 건지 그 개수가 2팩이잖아. 그래서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되겠음? 이게 경우의 수하고 함수하고 섞인 형태인 거지. 자, 그 다음 선생님. 네. 함수함수 정육이랑 공육 같아야 되는 건 아니죠? 누구?
왜냐면 올킬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두 번째 기적이야, 여기야. 조수연이 왔고 네가 왔어. 어떻게 희망이 보인다 한다. 이게 얼굴 들어 어두워. 이게 얼굴 봐라. 사람 치게 생겼다. 졸리다 뭐 이런 얘기겠지.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으면 너한테도 자료가 있을 텐데. 자료만 갖고 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조합. 조합이나 중복조합하고 함수랑 연결된 거. 뭐이더라? x1, x2 이런 관계면 fx1, fx2 이렇더라. 자, 요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라 했어. 다시 이런 관계면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요 함수를 세라 했어. 그 말은 내가 얘네들한테 짝을 지을 때 내가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관여할 수 없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키 순서로 짝짓겠다는 얘기인 거야. 키 작은 애한테 내가 키 큰 애를 억지로 붙여줄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순서를 매길 수 없어. 다시 순서가 중요하거나 순서를 매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순열이잖아. 근데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거나 혹은 우리가 순서를 정할 수 없을 때 그때 조합이지. 맞지? 그런데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중복조합도 아닌 거지. 중복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얘는 순수한 조합이야. 그럼 얘는 n개가 들었고 n개가 들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여기랑 하나씩 대응해야 되잖아. 다르니까. 둘의 값이 다르니까 둘의 값이 다르잖아 어쨌든. 그래서 1대1 함수인데 크기가 이미 다 소팅이 되어 있어. 크기가 다 자기들끼리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까 얘는 몇 가지밖에 안 돼. 저 상황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지. 딱 한 가지인 거지. 이미 다 정해져 있어. x들도 다 키 순서고 y들도 키 순서야. 그럼 우리가 너랑 짝지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야. 한 개. 자, 그럼 문제를 살짝 바꿔서 너한테는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말이지. 자, 너한테는 A1부터 A10까지 있다 쳐봐. 그러니까 정의역에는 6개가 있고 공역에 10개가 있다 치면 그러면 얘네를 위해서 여기에서 6마리를 우리가 꺼내줘야 하는데 그 6마리를 꺼내서 넌 너랑 그건 불가능해. 그럼 6마리를 꺼내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자동으로 키 순서를 다 가져가 버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10개 중에서 6개를 꺼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됐지? 자, 이제 만약에 등호가 붙어 있다면 자, 등호가 붙어 있다면 어떻게 돼? 중복조합인 거잖아. 등호가 붙어 있다면 중복조합이야. 봐. 1번이 A1을 골랐어. 그러면 2번은 얘를 고를 수도 있고 요 밑에서 고를 수도 있는 거야. 이래서 중복조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중복조합이니까 우리가 칸막이를 치고 쏟아야 되잖아. 그치? 중복조합은 칸막이를 똑똑똑 친 다음에 애들 알갱이들에게 쏟아 넣잖아. 근데 봐. 얘네들은 어디에다가 칸막이를 써야 되겠냐 말이야. 정의역에 칸막이를 주는 거야? 아니면 공역에 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서 내가 자꾸 틀려. 어디에 칸막이를 쳐야 해? 모르겠으면 해보면 되지. 정의역에 만약에 이렇게 쳤다 쳐봐. 그리고 공역에 있는 원소들을 막 쏟아 부었어. 막 이렇게 들어갔대. 그러면 1번은 짝꿍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지. 그럼 함수로서 정의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쏟아 부을 때는 누구한테 쏟아 부어야 된다? 공역에 쏟는 거야. 그러니까 공역에 칸막이를 치고 거기다 정의역을 쏟아붓는 거야. 그러면 공역에 1번부터 쭉쭉 해서 A1부터 시작해서 A10까지 있는데 여기에 칸막이를 쫙 쳐. 칸막이를 쫙 치고 정의역에 있는 6개의 알갱이를 쏟아 부으면 하나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무슨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이니까. 키 순서대로. 이게 중복조합 플러스 함수 형태인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다? 공역에 칸막이를 친다. 공역에 칸막이를 치면 원소가 총 몇 개야? 원소가 총 10개고 칸막이가 9개니까 19개잖아. 그런데 여기 원소가 몇 개야? 6개. 그리고 칸막이가 9개니까 15개지. 그런데 알갱이들 6개가 다 똑같이 생겼고 칸막이 9개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러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자주 하는 실수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 기본적으로는 얘가 성립하는데 그런데 막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 그러면 중복 조합을 쓰긴 쓸 건데 중간에 이미 짝이 하나 있는 거지. 이런 건 어떻게 해? 여기가 무슨 1부터 8까지고 이래.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무슨 3부터 시작해서 무슨 15까지 있다 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구는 누구의 짝꿍이고 얘는 5의 짝꿍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저 룰을 따라야 하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선택하면 되는 건데 어떤 형태로? 중복 조합으로 선택하는 거. 요 밑에 3번부터 얘네들도 이만큼에서 뭘 하는 거다? 중복 조합을 쓰는 거지. 됐어? 그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소팅하면 되는 거야. 함수 개수랑 경우의 수하고 만난 그 경우들인 거야. 여태 본 게. 이제 보자 이제. 요즘 그 엄청 이슈인 영화가 뭐야? 공머시기가 뭐야? 고성? 곡성? 뭐 하는 영화야? 주제가 뭐야? 스릴러야? 어제 우리 고1 단톡방에 어떤 애가 스포를 올린 거야. 난 몰랐거든. 갑자기 애들이 누구누구가 대체 누구니? 개똥이면 개똥이가 누구예요 선생님?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 막 잔뜩 화가 나서 나중에 봤더니 단톡방에 스포를 올린 거야. 곡성 범인은 황정민 이렇게. 이러면 나도 스포일러가 되는 거야? 왜 하여튼 그래서 걔 애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럼 무슨 연쇄살인범 이런 거 찾는 거야? 몰라? 스포네. 응? 누가 스포했어? 너도 걔 딸을 때려 죽이게? 아니. 너도 보려 했어? 영화. 고3이 본 영화야. 이게 최근에 본 영화가 뭐야? 최근에. 아유 졸려. 너 얼굴에 잠이 막 닥치 붙었다. 최근에 본 거. 11월. 11월? 많이 안 돼. 되게 최근이네. 시험 끝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고3이라니. 넌 최근 작품이 뭐야? 학교에서 보여줬는데 뭐? 고3 때 스페인어 시간에 뭐? 소울 서터. 소울 점퍼? 소울 서터. 그것도 최근 거 아니야? 최근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 옛날 됐을걸요? 학교에서 보여준 게 난 최근작이야? 그거 말고는 작년에? 준엽이는? 인싸이들 혹시요. 애니메이션? 네, 너무한 것들이 같이. 뭐가 최근에? 희연이 최신작은? 동주? 그거 언제 거야? 올해 거야. 지수 최신작은 혹시 곡성? 11년. 그 발음이 좀 그래요, 그 영화는. 난 애들이 갑자기 선생님 11화 봐야 돼요 막 그랬다가 걔 엄청 혼냈어. 어디서 욕을 하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했더니 그 영화 제목이래.
우리 둘이 같이 갔냐? 시영이 최신작은 뭐야? 나 최신작은 저건데 영화관에서 본 최신작은 아바타야. 아 불다. 영화관에서 본 건 아바타. 미치겠어. 나 좀 문화생활 좀 하고 싶다. 남자가 있어. 야, 저기 아주 사소한데 목소리 온다. 우리 1차 함수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뭐 있냐? 1차 함수가 뭐냐? 쉽게 말하면 직선이지. 직선. 자, 그 직선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 있을까?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면 P분의 뭐? A. A, Q분의 뭐? 이런 B. 안 같아. 만약에 일치하면 이치. 이렇게 평행이면 같지 않고 일치면 같고. 자, 두 녀석이 수직이면 너희 수직이면 머릿속에 기울기 곱한 마이너스 1이다 있지? A P. 그런데 요거에서도 알 수 있지. AP 플러스 플러스 Q가 BQ가 얼마? 0. 요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 직선에서 약간 특이한 형태가 이런 형태의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단 말이야. 자, 두 개 중에서 1번 기울기 얼마야? 이거 기울기 얼마야? 0. 너의 기울기 얼마야? 없어. 자, 그러면 기울기가 너무 커서 말할 수 없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야. 탄젠트 값이야. 탄젠트는 너분의 너의 값이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서면 A분의 F인데 A가 얼마가 되어버리는 거야? 0. 이런 순 존재하지 않아. 분모가 0인 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하느냐? 원에서 외부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두 개가 나오지.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항상 두 개가 나와. 그런데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이게 원에서 저거잖아.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런데 요걸 이용해서 요 점을 이렇게 쓱 대입한 다음에 이 직선을 싹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접선 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이 방법으로 했을 때 m 값이 항상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 딱 한 개가 나오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접선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가 안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안 나오는 이유는 m 극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따라서 어떠한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외부의 점이 요거일 때, 외부의 점이 얘를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그은 접선 위에 한 점일 때, 그 점일 때는 요 방식으로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m값이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반드시 그림으로 확인해야 해. 꼭 기억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언제나 두 개가 나와야 하는 거야. 그런데 막 계산했는데 한 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잘못된 거고 삐꾸가 아니라 이러한 선 위에 한 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고. 자, 수원 내용이지만 너희가 자주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다. 이렇게 있어. 이 두 직선의 특징은 평행.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래 한 직선에서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하지. 우리는 고3이고 많은 걸 이제 외워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요 상수값 두 개를 빼주면 그게 바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저렇게 구하는 거야. 상수값을 빼서. 자, 이차함수에서 짚고 넘어갈 거. 이차함수에서 짚고 넘어갈 거. 정말 자주 등장하는 거. 자, 무슨 말? 모든 실수 x. PX예요? 어? 맞구나. p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대. 이거 되게 자주 나오지 이런 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자, 왼쪽 건 2차 함수고 오른쪽 건 x축이지. 다시 말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x축 위에 항상 떠 있어야 돼. x축 위에 항상 떠 있어야 돼. 모든 아이들이. 그런데 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모두 다 올라갈 수 없지. 따라서 A는 뭐라는 뜻이고 양수라는 뜻이고 얘하고 얘는 만날 수 없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2차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너희 모의고사 형태 문제를 봤을 때 항상 등장하는 2차 절대 부등식. 얘는 꼭 기억해야 돼.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나오니까. 뭐 무슨 K값에 관계없이 다음 2차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 자꾸 나오잖아. 풀다 보면. 그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야. 자, 그다음 2차 함수는 완벽하게 대칭 구조다. 완벽하게 대칭 구조다. 그래서 너 알파고 너 베타면 이 녀석은 당연히 뭐다?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 이 녀석은 반드시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요 점이 있고 이 점이 있는데 이 점하고 이 점 두 개를 이은 이놈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그리면 다시 2차 함수에 직선 하나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이렇게 2차 함수에 그려주면 이 교점을 A라 하고 이 교점을 B라 했을 때 접하는 너 점은 A하고 B의 중점. 얘도 꼭 기억해야 하지. 얘도 꼭 기억해야 한다. 뭐 그 외에 2차 함수에서 이런 거 얘네들 근데 얘네들이 무슨 모양이 뭐 이렇대. 이때 A, B, C의 부호하고 밑에 주어진 식의 부호 막 이런 거 찾는 경우 있잖아. C의 부호는 어떤 게 결정해? Y. Y값. 뭐의 Y값? F0. 0일 때의 Y값. A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해? 그렇지. 얘면 양수, 얘면 음수. B 어떻게 결정해? 축이면 축이면 그렇지. 원래는 대칭축의 위치로 찾지. 근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프라임 제로의 부호. 프라임 제로가 뭐야? 접선 기울기. 0에서의 접선 기울기. 0일 때의 요 점에서 접선 기울기 음수지. 그러면 B는 음수가 나오는 거야. 다시 봐. 자, 이유는 얘를 한번 미분 쳐봐. 얘를 한번 미분 치면 2AX의 플러스 B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0 집어넣어주면 F 프라임 제곱은 B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가운데향 B의 부호를 찾고 싶으면 X값이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주면 돼. 접선 기울기의 부호. 그러면 B의 부호가 금세 나와. 그림상에서 바로 구할 수 있지. 함수.
집에 가서 기초적인 사항은 너희가 집에 가서 공부해야 해. 아주 기초부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책 읽어보고 나랑 같이 하는 거 놓치기 쉬운 거. 그 다음 이제는 외워야 하는 것들. 그런 거 같이 하는 거고. 자, 이번엔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뭐야? 맞추면 짜장면 쏘지. 유리함수가 뭔지 아는 사람? 진짜 쏘지. 유리함수가 뭐야? 분모의 X. 맞추면 짜장면 쏜다 높이면 했다. 가능한 함수. 유리식은 뭔데? 자, 유리수. 왜 짜장면을 쏘냐면 유리식하고 분수식을 구별할 줄 모르지 너희. 유리함수하고 분수함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금방 인규가 말한 건 분수함수.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거, 분모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 분수함수고, 유리함수는 가함수 플러스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은 당연히 이제 분수함수가 되는데 이러한 형태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것까지 총칭하는 게 유리함수야.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유리함수 파트에서 배우는 건 주로 분수함수를 주로 배우는 거지. 자, 그러면 분수함수에서 가장 기본형, 분수함수의 기본형. 요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무슨 뭐 점근선 찾고 그래프 그리고 이거는 너희들의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놈의 역함수 구하는 방법. 그 다음 이놈이 F와 얘가 일치하게 될 조건. 이 두 개 정도만 기억하면 돼.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건 나와. 그건 출제가 될 거니까 그거는 그리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하고 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정근 정상 Y 복사해. 접근선. 자꾸에 기울기 1이 나와있어요. 또 자, 구해보면 되지. 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역함수니까. 그럼 얘랑 곱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넘겨서 y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지. 그러고 y는 자, 이제는 외워서 역함수 잘 봐. 생김새 ax-c분의 -bx 플러스 d잖아. 그럼 원래 함수랑 비교해봐. 뭔 일이 벌어진 거야? a하고 d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고 너하고 너만 자리 바꾸면서 뭐 한 거야? 또 바꿔주는 거야. 외워야 돼. 안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령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4하고 5는 가만히 두고 네가 내려와서 그치 부호가 바뀌고 얘가 올라가서 부호가 바뀌고 이렇게 말이야. 됐지? 그럼 빛의 속도로 되잖아. 그래서 얘는 암기.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방법, 분수함수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암기. 단 대분수꼴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경우에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얘를 통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바꿔주고 하면 된다. 자,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일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일치한다. 분수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 점근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쳐.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놈의 역함수는 y 콜 x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해서 그려줘야 되지. 몰라. 대충 그리고 너 이렇게 대충 그렸다 쳐. 그러면 빨강하고 노랑이 같냐 말이야. 다르잖아.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다른 거야. 그럼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한다는 것은 y 콜 x로 접었다 펴도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런데 분수함수는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니까 그걸 이용하면 y 콜 x라는 걸 이렇게 해주고 점근선의 교점이 만약에 요 위에 있어버리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든 상관없이 적었다 펴면 똑같겠지. 따라서 얘는 뭘 뜻하는 거냐? 점근선의 교점이 y 콜 x 위에 있다. 이걸 뜻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 y 콜 x 위에 있다. 이 말인 거야. 자, 이 말인 거야.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식으로 보면 너하고 너가 같은 거잖아. 둘이 같은 원래 함수랑 뭐 역함수랑 같은 거지. 그래서 살짝 써보면 요 놈하고 그 다음 이놈이 똑같단 말이야. 이놈이 똑같아. 너 안 다르잖아. 너 그대로잖아. 그러면 결국 누구랑 같으면 돼. 너하고 너만 같으면 되잖아. 따라서 C하고 마이너스 B만 같으면 되지. 그래서 얘는 분수 함수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을 조건은 B 플러스 C가 0이면 되는 거야. B 플러스 C가 0이면 얘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아져. 다시 B 플러스 C니까 뭔데? B 플러스 C니까 너 자리하고 너 자리의 합이 0이면 되는 거야. 그럼 요 둘 중에 하나의 미지수가 들어있는데 얘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대. 그럼 뭐겠어? 저 둘이 합하면 0이니까 미지수 금방 나오지. 괜히 역함수 안 구해 말이야.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fx가 누구랑 같더라? 얘랑 같더라. 다시 f랑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 이 두 가지 형태가 바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는 힌트인 거야. 됐죠? 분수함수에서는 이 정도 정리해주면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하다. 그 다음 자, 무리함수까지 딱 정리할 건데 함수가 애들이건 선생님들이건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함수에 여러 단원이 접목이 가능해. 아까도 봤다시피 집합도 들어오고 경우의 수도 들어오고 다른 기하도 막 들어오고 원도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도형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 힘들다고 하는 거야. 함수는 복합체야. 그 문제 하나 속에 되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아울러서 다 알지 못하면 함수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주로 그래프가 나오면 애들이 힘들어하지. 또 조건제시법 나오면 힘들어하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조건제시법 나오는 함수 형태가 힘들면 어디를 공부해야 돼? 집합을 공부해야 하는 거야. 원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힘들면 어디를 공부해?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함수랑 누구랑 짝꿍시키면 부등식 영역. 함수랑 부등식 영역이랑 집합이랑 짝꿍시키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낼 수 나오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지. 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내가 안 알려줘도 되지. 무리함수 이렇게 그리고 뭐 몇 사분면 지나고 이런 건 전부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무리함수에서는 누구만 조심해? 얘만 조심하면 돼. 자, 얘에서 무리함수 막 이런 이상한 뭐 얘기들 나오면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얘도 루트 속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리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형태가 반원이야. 얘는 반원 모양이지. 왜? 양변을 제곱해봐.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y의 제곱은 되지. 너희 기억 저편에 묻어있는 원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원의 방정식을 조작을 한 건데 여기에서 봐 루트 앞이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y가 양수야. 따라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양수 파트만 골라낸 원. 이게 바로 요 무리함수야. 그래서 너희가 루트가 씌워진 함수가 나와서 무리함수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그리고 마는데 얘네가 나오면 그건 조심해야 해. 얘는 반원인 거야. 얘 가지고서 뭐도 나와. 요 놈하고 무슨 y고 x의 교점의 x 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그땐 반원과 직선의 교점인 거지. 문제 만들면 그냥 뭐 이렇게 되겠지. y는 루트 n제곱 빼기 x의 제곱이고 y 이퀄 xy의 교점의 x 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이미 n이 무한대로 할 때 뭐 식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거는 만들기 나름인 거니까. 본 적도 있잖아 이런 형태. 처음 봐.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루트 속에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원이다. y 이퀄 루트 4 빼기 2x 빼기 x제곱 뭐다? 원이다. 단 중심이 어디가 아니다. 원점이 아닌 원인 거지. 양변 제곱해서 넘기면 원의 방정식 정리할 수 있잖아. 느낌 오지? 루트 속에 마이너스 x 2차가 들어가 있으면 원의 방정식인 거야. 그리고 걔를 넘기면 반원이 나오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아래쪽 반원, 플러스인 상태면 위쪽 반원을 뜻하는 거야. 그것만 무리함수에서는 잘 기억해서 써놓으면 돼. 자, 거기 1쪽 다시 와봐. 자, 쭉 정리했는데 1쪽에서 말이야. 합성함수에서 하나만, 자, 높아시면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x에서 y에서 z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이 f고 이것이 g라 했어. 그런데 f 서클 g가 정의가 되려면 자, 이게 정의되려면 조건이 뭐야? 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합성함수가 성립하려면 x의 치역 얘네들 값이 누구에 다 있어야 돼? y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에서 쭉 여기에서 쭉 이렇게 가니까 너가 너랑 연결이 되잖아. 핵심은 합성함수든 뭐든 간에 이놈이 정의되느냐라고 물으면 너희의 원소들이 전부 다 하나씩 짝을 갖고 있니? 이게 핵심인 거야. 너희가 아무도 빠짐없이 서로 다른 짝을 하나씩 다 갖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씩은 전부 다 짝이 다 있냐? 이게 정의가 되느냐 마느냐잖아. 그럼 합성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 처음하고 끝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너의 짝꿍이 3인데 3이 여기에 못 들어가.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어줄 수 없잖아. 그러면 너의 짝은 결국 없는 거잖아. 그럼 함수가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되느냐 이러면 x의 치역, 그러니까 fx의 요 fx가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 y라는 저속의 부분집합 형태로 있어야 돼. 저 하나만 더 고민할 건 둘이 같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둘이 같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서 전부 다 여기 다 짝을 이렇게 지었거든. 그런데 여기 4가 남았다. 그럼 얘는 합성함수로 정의가 될까 안 될까? 내가 말했지. 처음하고 끝만 보라 했지. 얘네들 지금 다 짝이 다 이어져 있겠지. 그럼 얘네들은 다 짝이 하나씩 다 있지. 그러니까 4가 있든 말든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얘는 같을 필요 없이 부분집합이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함수의 정의 여부를 따질 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짝만 있으면 돼. 중간에 걔네들이 뭔 일이 벌어지든 상관이 없어. G 합성이 F로 바뀌어지는 거. 응? G. 알았어? 앞에 정의역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의 치역이 y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의역의 치역이 y의 부분집합이면 충분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몇 마리가 남든 전혀 상관없어. 여기에 막 더 복잡한 회로가 있든 말든 전혀 중요치 않아. 얘네들은 다 짝이 있으니까. 그러면 합성함수에는 딱 정의가 끝나는 거야. 요것만 좀 주의하고 그 다음 1페이지 맨 밑에 봐봐. 별표 엄청나게 쳐놔. 주기함수. 우리 자꾸 보지. 주기함수.
주기가 얼마? P? 주기가 P? 주기의 정수배가 P. 알았니? P만큼 지나가면 얘가 또 나와. 그 전에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fx가 늘상 반복되는 함수, 즉 fx는 주기 함수인 건 확실한데 그 주기의 정수배를 한 게 p인 거야. 정수배를 한 게 p.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p인데 얘가 이런 형태로 왔을 수도 있어. 혹은 이게 전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기가 3 이러면 틀려. 주기의 정수배가 3. 오케이? 주기의 정수배가 3.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여하튼 두 칸 지나고 나면 같은 애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fx는 어떻대? fx는 x제곱이래. 그런데 x가 여기에. 이 말은 x제곱 그래프를 그려서 이 구간만 잘라서 그 구간의 길이가 하필이면 2지. 그게 계속 반복된 형태다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x제곱을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여기인데 이 구간의 모습은 이러한데 이 모습이 하필이면 칸이 두 칸이라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런 주기함수라는 뜻인 거야. 주기함수 표현은 정확히 한다. 저런 주기함수가 나오면 이 구간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내면 되겠군 하고 생각하면 돼. 자, 참고로 이게 뭐야? 뭔 축 대칭? Y축 대칭. 이게 무슨 함수? 우함수. Y축 대칭. 자, x하고 마이너스 x는 특별해. 두 배를 더해서 0 돼버려. 그지? 두 x좌표를 더하면 0이 돼버려. 양쪽을 1로 나눠봐. 두 x좌표의 평균, 가운데에 누가 있다는 뜻이야? x 이퀄 0이 있다는 뜻이야. 그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아. x 이퀄 0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아. 그래서 가운데 축에 대해서 대칭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fx는 f-x 이퀄 f4 플러스 x 이러면 두 개를 더해봐. x값 두 개를 더해서 반띵 했더니 뭐야? 2지. 이 말은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 x 이퀄 2에 대한 대칭, 선대칭 함수라고 해요. 이런 걸 선대칭 함수. 이런 걸 선대칭. 이런 거지 뭐. 얘하고 얘는 뭐야? 자,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x 플러스 1에 yx 플러스 1이고 반띵하면 얼마? 1. 그래서 얘는 뭐 대칭? x 이퀄 1 대칭. 자, 이런 애가 있다. 좀 기다려줄까? 실제 수능에 필요한 이론들. 문제에 자꾸 나오는 애들. 얘는 뭐야? 기함수지. x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너가 0인데 너가 x인데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너의 함수값하고 정확하게 정반대더라. 그래서 슉 이런 상태. 그치?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라고도 하고 기함수라고도 하지. 얘는 기함수. 자, 또는 원점 대칭 함수. 그런데 쟤를 왼쪽으로 한번 넘겨볼게. fx에다가 얘
얘를 더했더니 0인 거지. 자, 두 개를 파악합니다. 자, 두 개를 파악한다. x값, 요 x값 두 개를 더해봐. 더하고 반띵하면 0이야. 즉 x 이퀄 0. x 이퀄 0. 거에 대해서 어떤 대칭 상태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 양쪽의 2를 나눠봐. 양쪽의 2를 나눴더니 0이지. 다시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의 절반 지점을 구했더니 0인 거야. 함수값은 y죠. 그래서 y 콜 0에 대해서 절반 상태란 얘기야. x도 절반 상태. 0이 절반 상태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0,0 대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점 대칭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런 애가 나왔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만족한대. 너 빨라? 시영아? 얘를 만족한대. 그럼 얘 봐라. x값 더해봐. 4 빼기 x하고 너를 더해서 반띵 쳤더니 누구야? 2지. 그래서 x 쿨 2. 자, 너하고 너 전체를 뭐로 나눠? b로 나눠. 그랬더니 4잖아. 그럼 함수값을 합해서 2로 나눴더니 4야. y 콜 4. 그래서 얘는 뭐랬지? 2,4랬지. 그래서 이런 놈들을 통틀어서 점대칭 함수라고 해. 이런 애들을 점대칭 함수. 자, 이제 잘 생각해. 선대칭은 너하고 너의 부호가 다른 상태야. 너는 플러스고 너는 마이너스 이런 상태고. 이런 형태면 선대칭을 의심하면 되고 얘하고 얘가 플러스 상태야. 그러면 점대칭을 의심하면 되는 거야. 구별을 할 때. 됐어? 오늘 나눠준 프린트 이 뒤에 보면 앞에 내용은 내가 한 페이지밖에 안 넣어놨지만 아까 늦게 온 친구들은 나중에 강의 올려주면 강의 다시 한번 앞에 부분 놓친 거 보고 그 다음 뒤에 보면 문제들이 쭉 있는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문제 이런 것들은 약간 수준이 많이 높은 문제라 했지. 그래서 막 현학적인 학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한 뚫 같은 녀석들은 그 두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나머지 뒤에 것들은 그 기존에 뭐 기출됐던 함수 문제들 그래서 모아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보고 카페에다가 내가 답지 올려주면 답지 먼저 확인하고 모르겠는 건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오케이?